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스타입니다. 오늘은 소아 불안장애를 겪는 아이들 보호자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불안장애는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을 넘어 아이의 일상과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이지만 올바른 이해와 대처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증상부터 진단 기준, 원인, 치료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아 불안장애의 주요 증상. 소아 불안장애는 단순히 걱정이 많은 아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적 정서적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아이의 뇌 기능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정서적 증상, 어떤 걱정, 집중력 저하, 짜증,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등교 시복통이나 두통을 호소하며 집을 떠날거리는 분리불안장애가 대표적입니다. 신체적 증상, 두근거림, 근육 긴장, 수면 장애, 소화불량 등 나타납니다. 특히 학업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이러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불안장애 아동의 70% 이상이 신체 증상을 주된 요소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이 아이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 신체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단 기준,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아 불안장애 진단은 DSM-5 기준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분리불안장애의 경우 다음 8가지 증상 중 3개 이상이 4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지나 주요 양육자와 분리될 때 반복적인 과도한 불안, 양육자를 잃을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학교 등 특정 장소를 회피하는 행동, 혼자 잠들기 거부, 분리와 관련된 악몽, 통복통 등 신체 증상 동반. 불안장애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과도한 걱정과 함께 피로, 집중력 저하, 근육 긴장 등 6개 증상 중 3개 이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KSADSPL을 활용한 면담과 가족 상호작용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불안장애의 원인, 주전적 요인과 환경적 트리거. 불안장애는 유전적 소인인 40에서 60%와 양육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불안장애를 겪은 경우 자녀에게서 발병 확률이 2에서 4배 높아집니다. 생물학적 요인, 뇌의 편도체의 과활성화로 위협 신호를 과도하게 인지합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물질 불균형도 주요 원인입니다. 환경적 요인, 거부적 양육 스타일, 부모의 불안 정서, 모방, 학교 폭력 경험 등이 위험도를 높입니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등교 거부 사례가 30% 증가한 것은 사회적 고립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치료법입니다. 약물과 심리요법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를 중심으로 필요시 약물을 병행합니다. 인지행동 치료, 아이의 왜곡된 사고 패턴을 교정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내 발표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을 실수해도 괜찮아 로 전환하는 훈련을 합니다. 조출요법을 사용합니다. 점진적으로 불안 유발 상황을 노출시켜 감수성을 낮추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약물 치료, SSRI 즉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1차 선택액입니다. 프록세티닌, 프로작은 8세 이상, 세에타릴린, 졸로푸튼 6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단, 초기 복용 시 두통불면증 등 부작용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가족 치유, 부모 교육을 통해 과잉 간섭을 줄이고 아이의 독립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가족 치료 병행 시 증상 호전율이 40% 이상 향상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부모가 해야 할 4가지를 제시합니다. 점진적 분리 훈련입니다. 등교 거부 아이에게는 단계적 노출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1주차 교실 책상까지 동행, 2주차 교실 문 앞에서 작별, 3주차 학교 건물 입구에서 헤어짐. 단계마다 성공 시 특허, 보상제를 활용해 긍정적 강화를 시행합니다. 안정감을 주는 물건 활용이 필요합니다. 양육자의 사진이 담긴 열쇠고리나 평소 좋아하는 인형을 지니게 합니다. 이는 전이 대상의 역할로 불안시 정서적 지지 효과가 있습니다. 명확한 일과표 작성을 하여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측 가능한 루틴은 불안을 50% 이상 감소시킵니다. 매일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 식사 8시 등교와 같이 시간 단위 계획합니다. 시각적 이해를 얻기 위해 그림 일정표를 만들어 함께 게시하세요. 다음은 감정 라벨링 훈련입니다. 아이가 배가 아파라고 말할 때 배가 아프구나. 그런데 마음은 어때? 무서웠니? 라고 묻습니다. 감정 신체 연결을 인지시키면 신체화 증상을 35%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를 위한 마음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이 불안은 보호자의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자기 돌봄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주간 3시간 나만의 시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신뢰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에게 맡기고 휴식을 취하세요. 이는 오히려 양육 효능감을 20% 높입니다.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학교 상담사, 소아정신과 의사와
정기적 협의를 진행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연계 시제 발률이 60% 감소합니다. 소아부원장애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도전이지만 과학적 접근과 꾸준한 관심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기 권합니다. 만약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주저없이 소아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소아 우울증 관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의학적 조언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